안녕하세요. 역사 트리거입니다. 대하드라마 고려거란 전쟁에 등장하는 잘 몰랐던 역사적 인물들이 많은 화제입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볼 인물은 탁사정인데요. 거란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기도 한 부장이지만 성을 버리고 도망치고 후에 유배를 보내져 비참하게 죽게 되는 인물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탁사정은 역사 기록이 별로 없어서 출생연도나 출신 등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가 기록에 처음 등장하는 시기는 1009년 1월 당시 고려의 7대 왕이었던 목종이 천추전 발생한 화재를 계기로 병에 걸려 들어 눕자 탁사정은 유방 하공진 등과 함께 목종의 침전 앞에서 당직을 섰다고 합니다. 하지만 얼마 뒤 서북면 도순검사 강조가 정변을 일으키기 위해 5,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개경으로 쳐들어오자 탁사정은 하공진과 함께 강조의 편에 가담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강조의 일파가 된 탁사정 이후 동북 지역의 군대를 총괄하는 동북면 도순검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던 중 1010년에 거란의 황제 성종이 40만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침략하면서 제2차 고려거란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성종이 이끄는 거란 대군은 고려의 통주에서 강조의 30만 고려군을 격파했습니다. 그리고 상승세를 탄 거란군은 이어서 고려의 곽주와 안북부 그리고 숙주를 함락시켰고 이번에는 고려 제2의 수도인 서경을 위협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바로 이때 지체문, 대도수, 탁사정이 서경에서 함께 싸우게 됩니다. 당시 서경의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는데 서경의 책임자인 원종석이란 인물이 거란의 항복을 택하면서 성안의 분위기가 몹시 뒤숭숭했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현종의 명으로 동북면에서 먼저 서경에 도착한 지체문이 항전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죠. 이후 탁사정이 동북면의 군사들을 이끌고 서경에 도착하자 그제서야 서경성은 항전 태세를 갖출 수 있었습니다. 한편 당시 고려의 8대 왕인 현종은 상황이 불리해지자 일단 시간을 끌기 위해 거란 측에 항복 의사가 담긴 표문을 올렸는데요. 그러자 거란 황제 성종은 고려 측이 진짜로 항복할 줄 알고는 신하인 한기에게 임무를 주고 기병 200명을 거느리고 서경으로 향하게 했는데요. 탁사정은 지체문에게 곧장 날랜 기병을 이끌고 성 밖으로 나가 공격하도록 명했고 그 결과 한기와 그가 거느리고 온 거란 기병 100명을 사살하고 나머지를 모두 사로잡는 전공을 세웠습니다. 또한 탁사정은 자신이 직접 성 밖에서 적 기병 1000명을 공격하여 물리쳤습니다. 탁사정의 지휘로 연달아 승리를 거두자 성안의 민심이 안정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얼마 뒤 거란의 성종은 서경을 공격하도록 명했고 거란의 군대가 서경을 향해 진격해오자 이를 발견한 척후병이 성으로 돌아와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적병이 안정려 와서 진을 쳤는데 그 형세가 매우 강성합니다. 이에 지체문은 즉각 탁사정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탁사정이 직접 군사 9,000명을 거느리고 성 밖으로 나가 임원영 남쪽에서 거란군 3,000명의 목을 베는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처럼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탁사정은 매우 훌륭하게 서경 방어를 지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점차 불리해지면서 그의 본색이 나오게 되는데요. 기록에 따르면 바로 다음날 지체문이 다시 성 밖으로 나가 거란군과 전투를 벌였는데 이때 거란군이 패하여 달아났다고 합니다. 그러자 성 안에서 그걸 지켜보던 장수와 군사들이 갑자기 앞다투어 나가 달아나는 거란군을 맹추격하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추격 도중에 마탄에 이르자 후퇴하던 거란군이 갑자기 방향을 돌려 역습을 가했고 이에 그들을 추격하던 고려군은 결국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거란 황제 성종은 서경을 포위한 뒤 자신은 서경성 서쪽의 절에서 수경했는데 이처럼 상황이 급격하게 불리해지자 탁사정은 슬슬 겁이 나기 시작했나 봅니다. 그는 당시 서경성에 있었던 대도수 장군을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동문으로 나는 서문으로 나와 앞뒤에서 공격하면 이기지 못할 것이 없소. 그런데 탁사정이 말을 한 뒤 야밤을 틈타 휘하 군사들을 데리고 성에서 나와 도망쳐버렸습니다. 한편 대도수는 탁사정 말만 믿고는 군사들을 거느리고 동문으로 나가는데요. 하지만 약속했던 탁사정은 나타나지 않았고 뒤늦게 탁사정에게 속았다는 걸 알게 되죠. 즉 탁사정은 자신이 도망칠 시간을 벌기 위해 대도수를 속여 그를 거란에게 미끼로 던져주고는 그 사이에 혼자 도망친 겁니다. 대도수는 전력의 열세를 뒤집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결국 휘하 군사들과 함께 거란군에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한편 탁사정 도주로 서경성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되는데요. 기록에 따르면 당시 서경성의 장수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성 안의 민심이 흉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얼마 뒤에 훗날 제3차 여여 전쟁에서 맹활약하게 되는 조원 그리고 강림참 등이 활약하여 결국 끝까지 성을 지켜내게 되죠.
혼자 도주한 탁사정은 제2차 여여 전쟁이 끝난 직후 우간이대부로 승진했습니다. 현종도 개경 백성을 두고 몽진을 하였기에 아무도 벌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에 강조 세력에게 전쟁의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탁사정 역시 강조 일파로 몰려 박승, 최창, 종정, 강은 등과 함께 원성으로 유배가게 되게 되죠. 탁사정은 하공진과 많이 비교가 되는 인물인 것 같습니다. 강조의 정변 때 두 인물 모두 강조의 편에 가담하였지만 하공진은 이후 현종의 목숨을 구한 뒤 거란의 볼모로 끌려가 죽임을 당하면서 고려의 충신으로 남게 되지만 탁사정은 대도수를 속여 그를 사지로 내몬 뒤 혼자 도망쳤고 이후에는 유배까지 떠나게 되니 말이죠. 유배지에서 평화롭게 여생을 마감하는 것 또한 그에게 허락되지 않는다는 걸 탁사정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결국 탁사정은 서경성을 버리고 고려를 배신한 대가로 자객이 휘두른 칼의 목이 날아가면서 유배지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탁사정의 선택은 완벽하게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죽음을 맞이할 바에는 강민청과 조원처럼 목숨을 걸고 싸워서 명예롭게 승진을 하든지 양교와 김숙흥처럼 명예롭게 싸우다가 전사하여 개국공신으로 대우를 받는 것이 훨씬 나은 선택이었겠지만 현종의 너그러운 관용으로 전쟁에 대한 죗값은 어찌저찌 받지 않았지만 승진하고 4개월 만에 유배를 당한 것을 보면 애초에 현종은 용서해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숨이 끊어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고려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워주신 양규 장군과 김숙흥 장군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역사 트리거였습니다. 감사합니다.